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plyr 패키지를 이용하여 데이터셋을 결합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때 한 개의 데이터셋만을 다루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결합하여 어떤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게 됩니다. dplyr 패키지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 즉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공통의 열을 바탕으로 결합하거나 필터링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먼저 사용하게 될 dplyr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겠습니다. 예제로 사용할 데이터셋도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막 생성한 두 개의 데이터셋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을 행의 방향으로 결합해 보겠습니다. 행의 방향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bind rows 함수를 사용합니다. bind rows 함수에 결합할 두 개의 데이터셋을 차례대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결합한 결과를 df3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df3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앞에 6개 행에는 첫 번째 데이터셋, 즉 df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뒤에 6개의 내용은 두 번째 데이터셋, 즉 df2로부터 온 내용입니다. bind rows 함수는 표준 패키지, 즉 베이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rbind 함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번엔 열의 방향으로 데이터셋을 결합해 보겠습니다. 열의 방향으로 결합할 데이터셋으로 df4란 이름의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df4에는 이와 같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앞서 우리가 생성했던 df3 데이터셋과 열의 방향으로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열의 방향으로 결합하려면 bind cals 함수를 이용합니다. bind cals 함수에 열의 방향으로 결합할 데이터셋을 차례대로 인수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의 방향으로 결합된 데이터셋을 df5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df5에는 이와 같은 데이터가 포함이 됩니다. 원래 df3에 포함되어 있던 x열과 y열, 오른쪽으로 df4에 포함되어 있던 g열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ind cals 함수는 표준 패키지, 즉 베이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cbind 함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dplyr 패키지는 S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언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조인 기능을 지원합니다. 조인은 공통의 열을 바탕으로 두 데이터 프레임을 연결합니다. 여기서는 dplyr 패키지에 내장되어 있는 band members 데이터셋과 band instrument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조인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band members 데이터셋에는 밴드의 구성원 이름과 소속 밴드 이름이 저장되어 있고 band instrument 데이터셋에는 뮤지션 이름과 그가 다루는 악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조인은 내부 조인,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은 두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공통열이 서로 일치하는 행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너 조인, 즉 내부 조인을 실행하면 공통열과 두 데이터 프레임의 나머지 열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됩니다. 이너 조인은 이너 조인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이너 조인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band members 데이터셋과 member instrument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밴드 구성원 이름과
그가 속한 밴드 이름, 그리고 그가 다루는 악기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너주인 함수의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에 각각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차례대로 지정합니다.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은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공통열이 서로 일치하는 행이 추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밴드 구성원 이름인 네임열이 공통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존하고 폴만이 두 데이터셋에 공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셋과 두 번째 데이터셋으로부터 이 두 사람의 행을 추출해서 네임, 밴드, 플레이스 이 세 계열을 갖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합니다. 두 데이터 프레임을 결합하기 위한 공통열은 바이인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바이인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두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공통열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공통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조인을 위해 사용되는 변수가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바이인수를 이용을 해서 명시적으로 공통열이 무엇인지를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조인은 일치하지 않는 행은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 조인은 양쪽 데이터셋에 동시에 등장하는 관측값만을 추출합니다. 따라서 관측값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때 내부 조인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외부 조인, 아우터 조인은 어느 한쪽 데이터셋에만 등장하더라도 해당 관측값은 새로운 데이터셋에 포함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손실이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데이터셋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혹은 둘 다인지에 따라서 외부 조인은 left 조인, right 조인, full 조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세 가지 외부 조인 방식은 left 조인 함수, 그리고 right 조인 함수, 그리고 full 조인 함수에 의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left 조인은 왼쪽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결합합니다. 따라서 왼쪽 데이터셋의 관측값은 모두 새로운 데이터셋에 포함됩니다. right 조인은 오른쪽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결합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데이터셋의 관측값은 모두 새로운 데이터셋에 포함됩니다. full 조인은 두 데이터셋이 모두 결합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두 데이터셋의 관측값은 모두 새로운 데이터셋에 포함이 됩니다. 앞서 사용했던 밴드 멤버스 데이터셋과 밴드 인스트루먼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 left 조인, 그리고 right 조인, 그리고 full 조인을 실행해보고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외부 조인은 기본적으로 공통열에 의해서 일치하지 않는 행은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 프레임에 NA로 값을 채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left 조인을 보시면은 첫 번째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으나 두 번째 데이터셋에 포함되지 않은 이 미크 행은 플레이스 열에 대해서 NA 값으로 채워서 결합을 합니다. 반면에 right 조인은 두 번째 데이터셋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 첫 번째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키스의 밴드 열에 대해서 NA 값으로 채워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풀 조인의 경우에는 첫 번째 데이터셋에 포함되지 않는 이 키스 행과 두 번째 데이터셋에 포함되지 않은 미크 행에 대해서 각각 NA로 값을 할당을 해서 두 개의 데이터셋을 결합을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외부 조인 가운데 left 조인은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조인 방법입니다. 다른 데이터셋으로부터 추가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할 때면 언제든 left 조인의 사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left 조인은 두 데이터셋 간에 일치하는 행이 없을 때조차도
원래의 데이터셋을 언제나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결합에 사용할 공통열의 이름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밴드 인스트루먼트 2라는 데이터셋을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뮤지션의 이름이 아티스트란 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데이터셋에는 네임열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두 개의 데이터셋의 공통열의 이름이 이렇게 다를 때는 by 인수에 각각의 열 이름을 사용해서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full join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데이터셋을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by 인수를 이용해서 공통열을 지정을 할 때 두 개의 공통열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 개의 공통열의 이름을 나란히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은 첫 번째 데이터셋의 네임열과 두 번째 데이터셋의 아티스트열을 매칭을 해서 풀 조인을 수행을 합니다. 공통열은 기본적으로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셋에는 합쳐져서 한 개만 남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셋에서 원래 그대로 모두 유지하려면 추가로 keep 인수의 true를 지정합니다.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은 중전에는 없었던 아티스트열이 그대로 유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조인 작업은 매칭되는 공통열을 바탕으로 다른 데이터셋에 열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칭되는 공통열을 바탕으로 행을 추출하는, 다시 말해서 행을 선택하는 필터링 작업 또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미 조인 함수와 엔티 조인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한 필터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미 조인 함수는 첫 번째 데이터셋으로부터 공통열이 서로 일치하는 행을 추출합니다. 반면에 엔티 조인 함수는 첫 번째 데이터셋으로부터 공통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행을 추출합니다. 두 함수 모두 추출 대상이 되는 데이터셋은 첫 번째 데이터셋입니다. 앞서 사용했던 두 개의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세미 조인 함수와 엔티 조인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미 조인 함수를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은 밴드 멤버스 데이터셋이고 두 번째 데이터셋은 밴드 인스트루먼트 데이터셋입니다. 이 출력 결과는 첫 번째 데이터셋과 두 번째 데이터셋에서 네임열에 의해서 서로 일치하는 행을 첫 번째 데이터셋에서 추출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밴드 인스트루먼트 데이터셋에도 포함된 구성원만을 밴드 멤버스 데이터셋으로부터 추출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악기를 연주하는 밴드 구성원을 추출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에 엔티 조인 함수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엔티 조인 함수를 실행하면 이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 네임열이 일치하지 않는 행을 추출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밴드 인스트루먼트 데이터셋에는 포함되지 않는 구성원만을 밴드 멤버스 데이터셋으로부터 추출합니다. 이것은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 밴드 구성원을 추출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dplyr R 패키지를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결합하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